이건 뭐냐? 바로 롯데월드에서 만났던 마법의 문. 잠실 롯데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신비한 시설.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아내가 그 사진을 장모님과 우리 엄마에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너 요즘 밥은 챙겨 먹어?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달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좀 쉬어야 돼. 그냥 증명사진 찍기 전날 잠을 좀 못 잤을 뿐인데 나비 효과가 꽤나 커요. 이번에 유튜브 찍으러 가면 좋아하는 거 챙겨 먹고 와. 건강 좀 신경 쓰고. 이런 배려 굳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향한 장소는 어디? 바로 김해. 작년에 제가 국내 최대 워터파크 김해 롯데 워터파크 풀코스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바로 옆에서 공사하던 리조트가 완성이 됐어요. 무려 국내에 11개뿐인 가족호텔 5성급 리조트에 등극한 이곳. 개인적으로 최근에 오픈한 숙소 중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롯데 리조트 김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즐겨야 가장 효율적으로 놀 수 있는지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 동안 차를 몰고 찾아간 롯데 리조트 김해.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외관도 웅장하고 로비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건 뭐야? 바로 김해하면 생각나는 분청사기 도자기 형태의 작품이 상당히 멋있는데 객실 컨디션도 기대가 돼요. 빠르게 방을 한번 둘러보면 들어오자마자 옷장에 샤워 가운 2개, 슬리퍼, 러기지 렉과 빨래 건조대가 있고 욕실엔 비데가 딸린 변기와 세면대, 샤워부스가 보이죠. 어메니티는 오랜만에 만나는 록시땅. 연애할 때 제가 아내에게 자주 선물했던 놈. 욕조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욕실이 깔끔한 편이에요. 침실로 가는 길에 부엌도 있는데 냉동과 냉장실 구비된 냉장고에 싱크대랑 인덕션도 있어요. 관상용 아니야? 완벽하게 작동되는 2구짜리 인덕션. 각종 조리도구와 식기류도 구비해뒀어요. 침실엔 더블 침대 하나랑 TV가 놓여있는데 일리 커피 머신과 커피 캡슐도 2개 보이죠. 거기다 드라이기는 다이슨 제품. 리조트 치고 꽤나 고급스러운데 길다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봐도 좋지만 테라스로 나가보면 탁 트인 풍경이 꽤나 근사해요. 김해 롯데 리조트의 뷰는 크게 워터파크 뷰와 가든뷰 2가지. 대부분 가든뷰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떤 뷰든 최대한 고층에 탁 트인 객실 배정받는 걸 추천해요. 멀리 보이는 롯데 워터파크 그리고 아울렛 파란 하늘까지 뷰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겨우 방만 둘러봤는데 장거리 운전에 급격하게 밀려오는 피로 수도권에서 참 멀긴 하죠. 그렇게 오래 걸려서 갈 만한 곳이야?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순식간에 몸 좀 풀어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린이들 운동할 수 있는 키즈 카페 잭각섬은 패스하고 동물들 운동할 수 있는 펫플레이 그라운드도 패스. 제가 갈 곳은 다름 아닌 2층 수영장. 근데 수영장은 2만원 유료예요. 사우나까지 이용할 거면 무려 3만원. 그래도 거대한 리조트 규모를 보니까 수영장도 기대가 돼요. 바로 금액 결제하고 라커키 받아서 입장. 라커 시설이 꽤나 깔끔하고 실외에도 라커가 따로 있고 자쿠지도 있고 수온도 꽤 따뜻하고 선베드와 구명조끼는 무료로 대여해주지만 결정적으로 수영장이 너무 작아요. 실내 수영장 하나, 실외 수영장 하나, 아주 작은 유아용 풀장 하나, 그리고 자쿠지가 끝. 심지어 실외를 오픈하지 않는 비수기엔 입장료 15,000원에 실내만 이용이 가능해요. 수영을 즐기는 건 어렵고 물놀이 정도에 어울리는 곳, 유아들과 함께 오는 분들이 아니면 추천하기 어려워요. 거기다 제가 갔을 땐 아이들 여럿이 수영장에서 신나게 노는 중. 야, 물 한 병 받아. 너 더이빙한다. 물 맞을 준비해. 운동도 휴식도 어려운 상황. 빠르게 탈출해서 리조트 밖으로 나갔어요. 글램핑장이네. 바베큐 해 먹게. 거길 지나서 넘어가면 나오는 공간, 무려 8만 제곱미터가 넘는 광활한 공원이 나타나요. 리조트를 지으면서 조성한 정원형 공원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거죠. 이건 좀 칭찬해줄 만한데 냇물이 흐르고 다양한 놀이터에 분수대도 있고 잔디밭도 넓게 펼쳐진 곳. 자기야, 내가 여기 돗자리 깔고 자리 맡아둘게. 그건 불가능.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빼고는 공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놀 순 없어요. 중간중간 관리 직원분들이 카트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시는데 거기 돗자리 접으세요. 돗자리 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전 아내의 당부대로 건강 좀 챙기기 위해서 간단하게 러닝을 해줬는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은 느낌. 내 속이 그냥 텅 비어버린 이상한 기분. 그러고 보니까 김해까지 내려오는데 아무것도 먹질 않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좋아하는 거 많이 먹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좋아했고 최근에 가장 많이 먹고 싶었던 음식 짜장면을 먹어볼게요. 바로 리조트 8층에 있는 중식당 진아이로 갔어요. 리조트 내부 식당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곳. 전 짜장면 하나 주문했고 요리도 하나쯤 주문할까 싶은데 뭐 먹을까?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을 수 있는 무난한 놈. 항상 양이 적어서 서운하기 때문에 사이드로 먹기 만만한 요리 칠리 새우 하나 주문했어요. 근데 이거 뭐야?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주문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대략 10마리 이상의 새우. 거기다 크기도 꽤나 커요. 물론 맛이 중요한데 오,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칠리 새우 맛인데 많이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새우살이 탱글해요. 바다에서 춤추던 새우 위에 그대로
소스를 얹어서 튀겨낸 느낌. 다음은 짜장면. 근데 까만색 짜장면 위에 눈이 내렸네. 저건 바로 튀긴 누룽지예요. 난 중식 누룽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같이 먹으라고 나왔으니까 쓱싹쓱싹 비빈 다음에 한입. 면이 쫄깃하고 춘장 맛도 담백하니 좋아요. 근데 약간의 달달함이 부족하네. 이쯤에서 생각나는 건 달콤한 단무지. 저 혹시 단무지 좀... 저희 식당은 단무지를 제공하지 않아서요. 촌스러운 입맛 때문에 고급 중식당에서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 이 짜장면을 어떻게 단무지 없이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흡입을 멈추진 않았어요. 식당의 퀄리티, 재료의 신선함, 음식의 맛까지 괜찮은 편이고 리조트 내부의 중식당이라고 하기엔 공간이 꽤나 근사해요. 거기다 간단하게 클리어할 줄 알았던 칠리새우 양이 너무 많아서 포장까지 했으니까 가성비가 나쁜 편도 아니죠. 그렇게 수영장에서 망가진 리조트의 이미지는 살짝 상승했고 저의 소모된 칼로리도 다시 충전했고 이제는 진짜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볼 시간. 피트니스 클럽으로 갔습니다. 2층의 수영장과 같이 이용 중인 데스크에서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한 곳. 수영장도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어라, 공간이 꽤나 넓고 세핑 테크노진 기구들도 다양하고 운동하기 꽤나 좋아요. 천국의 계단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덤벨도 들어보면서 하얗게 불태우는 중에 아내한테 전화가 오네. 잘 쉬고 있어? 맛있는 거 먹었고? 그럼 오랜만에 운동도 많이 했어. 근데 장모님이나 엄마 선물 좀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뭐가 좋을까? 제가 선물 얘기를 한 이유, 아까 보신 공원을 건너가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나와요. 리조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규모도 크고 푸드코트도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을 즐기기에 괜찮은 곳이에요. 어설픈 거 사지 말고 그냥 용돈 들이자. 근데 냉장고에 있던 파김치 못 봤어?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 장모님이 저를 위해 가끔 보내주시는 파김치. 저녁으로는 이놈을 먹고 힘을 좀 내볼 생각이에요. 근데 파김치만 먹을 순 없으니까 어울리는 식사를 준비해야겠죠. 여긴 취사가 가능한 객실. 바로 냄비에 물 끓이기 시작했고요. 제가 준비한 요리는 짜장면을 또 먹어? 엄연히 짜장면과 짜파게티는 다른 음식이에요. 파김치는 짜장면과 어울리지 않지만 짜파게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 끓는 물에 면 투하해서 익는 동안 계란 후라이도 준비했어요. 제가 짜파게티 끓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국물을 살짝 남겨줄 때가 있고 국물 없이 빡빡하게 해먹을 때가 있어요. 국물 없이 먹을 땐 올리브 오일을 무조건 넣어주고 국물을 남겨줄 땐 올리브 오일을 빼주는 게 중요한 팁. 요즘엔 촉촉한 놈을 조금 더 자주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국물 살짝 남긴 다음에 소스 넣어서 자작하게 졸여주고 계란 후라이까지 올리면 저녁 준비 끝. 파김치 얹어서 한입.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무지 없는 짜장면보다 파김치 있는 짜파게티에 한 표. 그렇게 장모님 표 파김치와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이거 먹고 나서 바로 잠들면 건강에 치명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운동을 좀 더 해볼게요. 이번 종목은 테니스예요. 야외에도 테니스 코트가 있지만 저는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1층에 있는 스크린 테니스장. 2개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키오스크에서 훈련 모드와 시합 모드를 고를 수 있고 레벨도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25분만 칼로리를 소모해 보겠습니다. 전 테니스라고는 어렸을 때 딱 한 달 배운 게 전부. 엄마, 나 테니스 그만 가도 돼요? 네가 가고 싶다 그래서 큰맘 먹고 끊어준 거니까 한 달은 다녀. 제가 그때 테니스를 그만 다닌 이유는 딱 하나. 공 치는 시간보다 주우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때 악몽이 생각나네. 공 줍다가 칼로리가 다 소비되는 느낌. 전 선생님한테 배운 테니스 말고 TV에서 배운 테니스 창고에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흑신 나달처럼 괜히 루틴도 만들어보고 페더러에게 배운 화려한 스트로크를 흉내내면서 시합을 해봤지만 순식간에 2대0 패배. 하지만 어린 시절처럼 포기할 순 없어요. 조코비치의 집요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 결국 2대0 승리로 마무리했는데 하루 종일 이런저런 운동을 했더니 그대로 탈진. 1시간 쳤으면 짜파게티 하나 더 먹어야 될 뻔했단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조식 먹으러 갔어요. 조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식당 크기도 큰 편이 아니고 음식도 많지가 않습니다. 음식 종류는 크게 샐러드, 한식, 핫푸드, 디저트 코너로 나뉘는데요. 먼저 믹스 샐러드가 먹기 좋게 커팅되어 있고 오이와 샐러리 샐러드, 토마토 샐러드, 올리브 치즈 샐러드도 보이죠. 에피타이저론 김밥, 에스카르고 버섯 볶음, 데블세그, 훈제연어, 햄과 치즈, 푸아그라 초코타르트가 있어요. 핫푸드 코너로 계란 후라이, 에그 스크램블, 훈연 소세지, 베이컨, 투움밥 파스타, 소불고기, 엑소 양주식 볶음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자, 모듬 야채구이, 해시브라운, 치킨 텐더도 보이고 그 옆으로 한식 코너, 가자미구이, 삶은 계란, 잡채, 꼬시래기 무침, 붕채절임, 김치, 도라지 무침, 콘스프, 전복 미역국과 쌀밥. 특이하게 전복죽은 전기 밥솥에 보관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음식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특별한 메뉴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항상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음식 맛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데블세그, 푸아그라 초코타르트, 김밥이랑 볶음밥이었어요. 먼저 데블세그, 흰자 위에 노른자 필링과 파프리카 가루까지 부드러움과 담백함과 매콤함이 잘 섞여 있어요. 삶은 계란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서너 개는 충분히 먹을 수
수 있는 맛. 다음은 푸아그라 초코 타르트. 바삭한 타르트 위에 달콤한 초콜릿 그리고 고소한 푸아그라까지 꽤나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김밥은 그냥 김밥 아니고 각종 재료에 연어까지 들어가 있는 후토마끼 느낌. 볶음밥은 밥알이 탱글하니 잘 볶아냈어요. 두 번째 접시는 돈코츠라멘.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주시는데 국물도 맛있고 면도 쫄깃하고 차슈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접시는 한식. 꼬시래기 무침과 잡채, 도라지 무침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꼬시래기 무침은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 잡채는 부드러운 식감, 도라지 무침은 아삭한 식감. 그렇게 세 가지 식감 즐긴 다음 네 번째 접시. 오이와 샐러리 샐러드, 딤섬, 투움바 파스타였어요. 고소한 참깨 드레싱과 신선한 야채들이 만나서 춤추는 샐러드 먹어주고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있는 딤섬에 파스타까지 맛이 아주 괜찮은 편.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하다가 커피를 살짝 부어서 마무리. 이부제라 식사 시간이 길지 않은 게 단점이지만 가격이 꽤나 괜찮고 맛은 더 괜찮습니다. 제 기준 리조트 조식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조식까지 먹고 나니까 건강 상태가 풀충전되는 느낌. 이 기분이어서 소풍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소풍에서 중요한 건 도시락. 지하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우유 하나 사고 1층 카페 르뱅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난 밤식빵도 하나 구매했어요. 바로 소풍 출발. 어제 갔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 줄이 너무 길어서 타지 못했던 이거 꼭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신나게 타전처럼 매달려본 다음 분수 앞에서 도시락 섭취. 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밤이 제대로 씹히고 빵은 그야말로 겉바속촉. 드넓은 공원에 시원한 공기까지. 여름에 저기 보이는 워터파크가 풀 개장하면 아주 괜찮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방문 의사가 있어. 서울에서 오는데 무려 5시간. 거기다 2만원 내고 들어가는 수영장이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재방문 의사가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투숙했던 호텔 디럭스 더블 타입에 조식 포함해서 평일 17만 6천원. 가격도 나쁘지 않죠. 거기다 일반적으로 신규 호텔과 리조트에선 여러가지 구멍이나 허점이 많은 편인데 여기 김해 롯데 리조트는 관리가 꽤 잘 돼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인 장점을 준비 중인 걸 확인했는데 이건 뭐냐, 바로 롯데월드에서 만났던 마법의 문. 잠실 롯데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신비한 시설. 투숙객을 위한 꿀팁 원더도어를 준비 중이에요. 정확한 건 결정된 부분이 아직 없는데 아마도 시즌이 시작되면 워터파크 입장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예약해서 놀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용 방법은 먼저 2박 정도 리조트를 예약하시는데 1박은 룸오니 상품, 나머지 1박은 조식 포함 상품을 예약하세요. 보통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 패키지가 가장 저렴한 편. 오후 2시쯤 도착해서 운 좋으면 얼리 체크인도 가능해요. 하지만 휴일이라 기다려야 한다면 넓은 로비에서 사진을 좀 찍으세요. 체크인하고 짐 풀고 나면 리조트의 부대 시설을 이용하세요. 저녁엔 8층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고 건너편 아울렛에 가서 쇼핑과 함께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망의 워터파크 도전. 동네 최대라고 할 수 있는 롯데 워터파크에서 제가 올린 풀코스 영상 보며 물놀이 실컷 즐긴 다음 리조트에서 휴식.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 조식 먹어주고 체크아웃한 다음에 카페 르뱅에서 빵 사서 공원으로 향한 다음 피크닉까지 즐기고 나면 그야말로 완벽한 코스를 완성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김해 롯데 리조트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긴 해요. 휴가철엔 지금보다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조식당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꽤나 장점이 많은 곳. 무엇보다 커다란 공원을 중심으로 워터파크, 아울렛, 리조트까지 가깝게 위치한 구조만큼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캐리비안 베이가 숙소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오션월드는 놀거리가 많지만 이렇게 커다란 쇼핑 공간을 확보하고 있진 않죠. 이번에 리조트와 공원이 완성되면서 여기 김해 워터파크 단지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꽤나 차별점이 있는 강력한 테마파크를 한 군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번 여행에서 오랜만에 먹고 운동하고 건강을 잘 챙겼어요. 분명히 살면서 비틀거리는 순간도 있고 나약해지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도 거센 바람에 밀려 주저앉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